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13년째 함께 사는 김태연 씨와 최수민 씨 부부. 초등학교 4학년 딸 하영이와 셋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웃고 주말엔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사진 찍고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민 씨가 조금 달라졌어요. 외출이 잦아지고 화장을 더 신경 쓰고 핸드폰을 손에서 한 번도 놓지 않습니다. 태연 씨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어느 깊은 밤, 태연 씨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옛 연인과의 은밀한 대화, 호텔 사진, 그리고 사랑해, 빨리 만나자라는 메시지들. 태연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린 딸 하영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연 씨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어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가족이 산산조각 날 거야. 하영이를 지키려면 냉정하게 준비해야 해.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아내는 불륜을 들키고도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피해자 되는 건 억울해. 당신도 마음대로 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증거로 삼아 충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탐정을 고용하기에 이릅니다. 이 부부는 결국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끝에 기다리고 있던 건 파괴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과 용서였어요.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으로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감동 실화 끝까지 함께 보시면 분명 여러분 가정에도 작은 빛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김태연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올해 41살인 그는 대기업 과장으로 13년째 성실하게 출근하고 있어요. 아침 7시 반 현관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봅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살짝 보이지만 미소는 잊지 않죠.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어요. 집안 거실에서는 딸 하영이가 아직 잠옷 차림으로 TV를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하영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밝게 웃어요. 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 태연 씨는 가방을 매며 고개를 숙여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느껴져요. 아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올게.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 이라고 손가락을 걸어요. 그 작은 손가락이 태연 씨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부엌에서 최수민 씨가 아침을 차리고 있어요. 수민 씨도 태연 씨와 동갑으로 41살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며 집안일을 도맡아 왔어요. 흰 에이프런을 두르고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여보, 커피 마실래? 수민 씨가 물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습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여보. 라고 대답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아요. 오늘 회사 바쁘겠네. 수민 씨가 말하면 태연 씨는 응, 좀 그렇다. 라고 짧게 답하죠. 13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 얘기도 많았지만 이제는 안정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연 씨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승진도 꾸준히 했고 주변에서 믿음직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침착하게 해결하려 하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수민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동기 소개로였습니다. 수민 씨는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어요. 대학 시절 치어리더로 활동할 만큼 에너지가 넘쳤죠. 태연 씨는 그런 수민 씨의 밝음에 끌렸습니다. 너랑 있으면 피곤이 풀려. 라고 고백했어요. 수민 씨도 태연 씨의 듬직함이 좋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안정적이라 좋아. 라고 답했죠. 결혼 후 하영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은 더 단단해졌어요. 태연 씨는 주말마다 딸과 공원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거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였습니다. 하영이가 아빠 최고 라고 외치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민 씨는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맡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연 씨의 일이 바빠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바로 누워버리기 일쑤였죠. 미안해, 오늘도 늦었네. 라고 말하면 수민 씨는 괜찮아, 쉬어. 라고 웃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외로웠을 거예요.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으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죠. 요즘 수민 씨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 달 전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모임에서 정우진 씨를 다시 만났어요. 우진 씨는 대학 때 수민 씨의 옛 연인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성공한 의료기기 회사 대표로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잘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수민아, 여전하네. 더 예뻐졌어. 우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민 씨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칭찬이 기뻤어요. 그 후로 둘이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잔 하자고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우진 씨는 수민 씨의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집에서만 있으니 힘들지? 나랑 있으면 재미있게 해줄게. 라고 말하죠. 수민 씨는 웃으며 그냥 친구로 만나자. 라고 했지만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태연 씨는 이미 잠들어 있어요. 여보, 나왔어. 라고 속삭여도 대답이 없죠. 수민 씨는 혼자 샤워하며 거울을 봅니다. 나도 아직 젊는데. 라고 중얼거려요. 태연 씨는 그런 아내의 변화를 아직 모릅니다. 다만 요즘 수민 씨가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쓰고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게 느껴질 뿐이에요. 저녁에 집에 오면 수민 씨가 늦게 들어올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친구 만났어? 라고 물으면 응, 동기들이랑. 이라고 대답합니다. 태연 씨는 피곤한 몸으로 그래, 재미있었어? 라고 웃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핸드폰을 놓지 않지? 생각하며 잠을 청하죠. 하영이는 부모님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 오면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줍니다. 엄마, 오늘도 맛있어. 라고 말하면 수민 씨는 밝게 웃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평범했던 이 가정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생기고 있어요. 태연 씨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죠. 그러나 앞날에 어떤 폭풍이 다가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 태연 씨는 잠결에 수민 씨의 핸드폰 알림 소리를 듣습니다. 깊은 밤인데 누가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태연 씨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별일 아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가슴속에 자리 잡아요. 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갈지 이제 곧 알게 될 테죠. 그날 밤부터 김태연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어요. 옆에서 최수민 씨는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습니다. 태연 씨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쥐고 망설입니다. 정말 봐야 할까? 생각이 들지만 불안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결국 수민 씨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을 풀기 위해 평소 보던 패턴을 입력합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려요. 화면이 밝아지자 카카오톡 창이 보입니다. 가장 위에 우진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어요. 태연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대화방을 열어보니 수많은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만 해. 다음에 더 좋은 호텔로 갈까? 같은 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도 있어요. 수민 씨가 웃으며 찍은 셀카, 우진 씨와 함께 찍은 투샷, 심지어 호텔 침대 위에서 찍힌 흔적이 보입니다. 태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힙니다. 이게 꿈인가 싶지만 현실이에요. 태연 씨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지만 꾹 참아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곧 딸 하영이 생각이 납니다. 잠자는 방을 살짝 열어보니 하영이가 곤히 자고 있어요. 작은 얼굴이 천사 같아요. 하영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해. 태연 씨는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지금 소리 지르고 싸우면 집이 산산조각 날 거예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태연 씨는 평소처럼 일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봅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밥을 먹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옆자리에 윤서연 씨가 다가옵니다. 서연 씨는 태연 씨와 같은 부서 동기로 35살 귀혼 여성입니다. 평소에도 믿음직한 친구로 지냈어요. 과장님,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태연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공원 벤치로 갔어요. 태연 씨는 낮은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핸드폰 본 것, 불륜 증거, 자신의 충격까지요. 말하면서도 목이 메어옵니다. 서연 씨는 놀라면서도 조용히 들어줍니다. 눈이 살짝 붉어집니다. 과장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해요. 당장 이혼하고 싶진 않아요. 하영이 때문에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제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도울게요.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태연 씨는 놀라며 위험할 수 있어요. 서연 씨도 기혼인데 라고 말하지만 서연 씨는 미소 지으며 친구로서 돕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답합니다. 그날부터 태연 씨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먼저 수민 씨의 핸드폰 백업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어요. 카톡 대화, 사진, 호텔 결제 내역까지 꼼꼼히 저장합니다.
집에 오면 평소처럼 웃으며 하영이와 놀아줍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대회 상 받았어. 하영이가 종이를 보여주면 태연 씨는 밝게 웃으며 우리 딸 최고네. 라고 안아줍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아파요. 수민 씨가 저녁을 차리며 여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그냥 평범했어. 라고 짧게 답합니다.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수민 씨는 태연 씨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주 외출합니다. 오늘 동기들 만난다고 늦을게. 라고 말하고 나가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습니다. 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 쉽니다. 아직도 만나고 있구나. 증거는 점점 쌓여갑니다. 우진 씨와의 메시지가 매일 이어져요. 사랑해, 빨리 만나고 싶어 같은 말들입니다. 태연 씨는 서연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서연 씨, 부탁 하나 있는데 제가 외도하는 척 연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서연 씨는 깜짝 놀라지만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그런 걸? 수민 씨가 제 잘못도 있다고 하면 그 말을 증거로 삼고 싶어요. 공평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서연 씨는 한참 생각하다가 알겠어요. 도울게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부러 함께 앉아 사진을 찍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는 모습도 찍어요. 태연 씨는 그 사진을 일부러 회사 그룹 채팅에 올리지 않지만 소문이 퍼지게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모든 대화는 몰래 녹음합니다.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서연 씨는 과장님, 진짜 괜찮으세요? 이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걱정하지만 태연 씨는 하영이를 위해 해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밤이 되면 태연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증거를 정리합니다. 파일을 폴더별로 나누고 날짜 순으로 나열해요. 손이 떨릴 때도 있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 길인가? 고민이 들 때가 많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수민 씨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는 작은 희망도 있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볼 때마다 그 희망은 작아집니다. 하영이는 여전히 밝아요.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가자. 라고 조르죠. 태연 씨는 그래, 약속. 이라고 웃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을 하영이는 모릅니다. 수민 씨도 평소처럼 엄마 노릇을 해요. 하지만 태연 씨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네 식구가 앉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어요. 태연 씨의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대로 증거만 모으면 될까? 언제 터뜨려야 할까? 서연 씨와 상의하며 계획을 다듬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기도 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아요. 피곤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갑니다. 증거는 충분히 쌓였어요. 이제는 수민 씨의 반응을 기다릴 차례입니다. 태연 씨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아요. 조금만 더 참아. 하영이를 위해.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습니다. 이 침묵 속 계획이 어떻게 끝날지 이제 곧 알게 될 테죠. 더 큰 갈등이 다가오고 있어요. 김태연 씨의 마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증거를 모은 지 두 달째예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파일을 확인하며 잠을 줄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밝은 척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최수민 씨의 얼굴을 보는 게 고통스러워요. 수민 씨는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가끔 웃으며 메시지를 확인하죠.
태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를 갈아요. 이제 때가 됐어.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이가 일찍 잠든 후 태연 씨는 수민 씨를 거실로 불렀어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립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와요. 수민 씨가 부엌에서 나와 앉습니다. 무슨 일 있어? 피곤해 보이네. 수민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아요. 태연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노트북을 열어요. 화면에 카톡 대화와 사진이 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태연 씨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수민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어요. 눈을 깜빡이며 화면을 봅니다. 그게 왜 내 핸드폰을 봤어? 수민 씨가 먼저 물어요. 태연 씨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변명부터 하지 마. 우진 씨랑 만난 거 다 알아. 호텔 내역도 있어. 수민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래, 만난 거 맞아. 우진이랑. 태연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충격입니다. 태연 씨는 감정을 누르며 물어요. 왜 그랬어? 우리 결혼 13년인데. 수민 씨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기대요. 당신은 결혼 후로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만 하고 대화도 없고 나 혼자 집에서 애 키우고 기다리기만 했어. 나도 사람이야. 외로웠다고. 수민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태연 씨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어둔 걸 떠올려요. 모든 말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게 불륜의 이유가 돼? 하영이는? 태연 씨가 묻습니다. 수민 씨는 코웃음을 치며 말해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당신도 마음대로 해. 나만 피해자 되는 건 억울해. 그 말에 태연 씨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명분이 될 수 있겠어. 속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 말 진심이야? 수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공평하게 하자고. 당신도 자유롭게 살아. 라고 답합니다. 태연 씨는 대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날부터 태연 씨의 연기는 더 과감해집니다. 윤서연 씨와 함께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어요. 일부러 웃으며 사진을 찍고 회사 동료들이 볼 수 있게 행동합니다. 서연 씨는 불안해하며 과장님, 이게 너무 나가지 않나요? 라고 속삭이지만 태연 씨는 이제 시작이야. 수민 씨 말대로 할게. 라고 말합니다. 회사에 소문이 퍼집니다. 김 과장, 서연 씨랑 사귀나 봐. 동료들이 수군거려요. 태연 씨는 그 소문을 수민 씨 귀에 들어가게 내버려 둡니다. 수민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태연 씨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쥐고 있어요. 설마 진짜? 생각이 들어요. 정우진 씨와의 만남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우진 씨가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으면 집에서 좀 이라고 얼버무립니다. 결국 수민 씨는 결심해요.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사를 검색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아요. 많은 부부가 의심할 때 탐정을 씁니다. 수민 씨는 전화를 걸어요. 남편 미행 좀 부탁해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탐정은 며칠 만에 사진과 영상을 보내옵니다. 태연 씨와 서연 씨가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카페에서 머리를 기대는 장면이에요. 수민 씨는 그걸 보며 분노가 치밀어요. 나만 당할 순 없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합니다. 태연 씨가 정말 외도를 한다면 자신의 불륜이 더 문제될 수 있어요. 집에서 태연 씨를 기다리며 사진을 쥐고 앉아 있어요. 태연 씨가 들어오면
오늘도 늦네. 서연 씨랑? 라고 물어요. 태연 씨는 피곤한 척 회사 일 때문이야. 라고 답합니다. 수민 씨는 속으로 이를 갈아요. 태연 씨는 수민 씨의 변화를 느끼지만 아직 모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어요.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증거가 충분해요. 녹음 파일이 특히 좋습니다. 라고 말하죠.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영이 양육권은 꼭 지켜야 해요. 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 밤에 누워 하영이 방을 바라봅니다. 딸의 잠든 얼굴이 보이네요. 눈물이 고여요. 수민 씨의 탐정이 더 많은 증거를 모읍니다. 태연 씨와 서연 씨가 호텔 로비에서 나오는 사진까지요. 물론 연기지만 진짜처럼 보입니다. 수민 씨는 승리감에 차 있습니다. 이제 추궁할 때야. 태연 씨를 기다리며 사진을 정리해요. 하지만 태연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요. 수민 씨가 먼저 움직이게 할게. 속으로 다짐합니다. 태연 씨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 서연 씨 남편이 의심할까봐 걱정돼요. 서연 씨가 괜찮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태연 씨는 죄책감이 들어요. 하영이도 부모의 긴장감을 느끼는지 아빠, 엄마랑 왜 안 놀아? 라고 물어요. 태연 씨는 안아주며 곧 좋아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륜 증거는 쌓였지만 수민 씨의 태도가 너무 태연해요. 그런데 그 녹음 파일이 희망의 단서가 됩니다. 변호사가 이 말로 위자료 청구가 강해집니다. 라고 조언해요. 태연 씨는 이를 악물고 결심합니다. 더 기다리지 말고 모든 걸 드러낼 때야. 눈빛의 결의가 서려요. 이 위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태연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민 씨의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될지 태연 씨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과연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김태연 씨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최수민 씨가 사설 탐정의 사진을 들고 자신을 추궁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회사에서 서연 씨가 과장님, 수민 씨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굳혔어요. 오늘 끝내야 해.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손에 쥔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가슴이 뛰지만 눈빛은 차분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민 씨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과 영상 프린트가 잔뜩 놓여 있어요. 하영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없어요. 수민 씨의 얼굴에 승리감이 서려 있습니다. 여보,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수민 씨가 먼저 말해요. 태연 씨는 조용히 소파에 앉습니다. 무슨 얘기? 태연 씨가 물어요. 수민 씨는 사진을 밀며 이게 뭐야? 서연 씨랑 호텔까지 갔어? 나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 봐?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태연 씨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어요. 그럼 나도 보여줄 게 있어. 화면에 4개월간의 카톡 대화가 뜹니다. 수민 씨와 정우진 씨의 메시지, 사진, 호텔 결제 내역까지요. 수민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집니다. 이건 말이 안 나와요. 태연 씨는 차분하게 이어갑니다. 우진 씨랑 만난 거 다 알아. 처음부터. 수민 씨는 사진을 내려놓고 손을 떱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태연 씨는 USB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수민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요.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당신도 마음대로 해. 나만 피해자 되는 건 억울해.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수민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태연 씨를 봅니다. 그때 그 말.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허락했다고 생각했어. 수민 씨는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아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려요. 태연 씨는 처음으로 감정이 올라옵니다. 왜 그랬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수민 씨는 울면서 말해요.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만 집에 있고 우진이가 관심 줘서. 순간 잘못했어. 태연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나도 잘못했어. 관심 부족했어. 피곤하다고만 하고 대화 안 했어. 그때 태연 씨는 서연 씨 이야기를 꺼냅니다. 서연 씨는 그냥 도와준 거야. 기혼자고 남편도 알아. 외도 아니었어. 연기였어. 수민 씨는 놀라며 연기. 그럼 모든 게.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 말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진짜 하고 싶진 않았어. 수민 씨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내가 바보였어. 그 말만 안 했어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제대로 대화를 나눕니다. 수민 씨는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아요. 우진 씨와의 만남이 처음엔 가벼웠는데 점점 깊어졌다고요. 태연 씨는 듣기 힘들지만 끝까지 들어줍니다. 하영이는 어땠을까 생각 안 했어? 태연 씨가 조용히 물어요. 수민 씨는 미안해. 하영이한테도 미안해. 라고 반복합니다. 태연 씨는 처음으로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수민 씨는 눈물을 닦으며 정말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태연 씨는 쉬운 일은 아니야. 하지만 하영이를 위해 노력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수민 씨는 고개를 끄덕여요. 우진이한테는 바로 끊을게. 연락 안 할게. 태연 씨는 변호사 상담은 취소할게. 대신 상담소 가자. 부부 상담. 수민 씨는 그래. 뭐든 할게. 라고 답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혼 초창기 추억 하영이 태어났을 때 기쁨, 서로의 잘못까지요. 태연 씨는 내가 더 집에 일찍 오고 대화 많이 할게. 라고 약속해요. 수민 씨는 나도 집 밖 친구들 더 만나고 외롭지 않게 노력할게. 라고 말합니다. 서연 씨에게도 전화를 걸어요. 태연 씨가 서연 씨 고마워. 이제 끝났어. 라고 하니 서연 씨는 다행이에요. 잘 풀려서. 라고 웃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이가 깨어나 보니 부모님이 함께 아침을 차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 오늘 같이 학교 데려다 줄 거야? 하영이가 물어요. 수민 씨는 미소 지으며 그래. 셋이 같이 가자. 태연 씨는 딸을 안아 올려요. 우리 가족 최고야. 하영이는 밝게 웃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거웠던 기운이 서서히 거칩니다. 수민 씨는 정우진 씨에게 연락을 끊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 만나. 우진 씨는 답이 없어요. 수민 씨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연 씨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듣습니다. 축하해요, 과장님. 동료들이 말해요. 집에 와서 수민 씨에게 전하니 여보, 잘 됐어. 라고 안아줍니다. 부부 상담소를 예약합니다. 첫 상담에서 상담사가 서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라고 하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아요. 상담 후 집으로 오는 길 손을 잡고 걸어요. 고마워, 믿어줘서. 수민 씨가 말해요. 태연 씨는 우리 함께 노력하자. 라고 답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저녁에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 하영이와 공원에 갑니다. 대화가 늘어나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나도 친구 만났는데 재미있었어. 서로의 하루를 공유합니다. 수민 씨는 다시 밝아지고 태연 씨는 피곤해도 집에 오는 게 기다려집니다. 하영이는 부모님의 변화를 느끼며 더 행복해해요. 엄마 아빠 최고 라고 말합니다. 가족 사진을 새로 찍어요. 웃는 얼굴이 진심입니다. 태연 씨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 위기를 지나서 더 단단해졌어. 수민 씨도 그때 잘못 바로잡아서 다행이야. 라고 깨닫습니다. 이제 집안은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올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간이 흘러 김태연 씨의 집은 다시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위기 이후 몇 달이 지났어요. 부부 상담을 꾸준히 다니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태연 씨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집에 오는 길이 즐거워졌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수민 씨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오기도 해요. 여보, 오늘 복숭아 어때? 라고 물으면 수민 씨는 웃으며 좋아, 고마워. 라고 답합니다. 수민 씨는 정우진 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핸드폰에 있던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처음엔 마음이 허전했지만 상담사 선생님 말씀처럼 진짜 소중한 건 곁에 있는 거예요.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친구들과 건강한 모임을 가집니다. 나도 내 삶을 즐겨야 해. 라고 생각해요. 화장도 예전처럼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영이는 부모님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함께 저녁을 차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렸어. 하영이가 종이를 보여주면 태연 씨와 수민 씨는 나란히 앉아 칭찬해요. 우리 하영이 그림 진짜 잘 그리네. 태연 씨가 말하면 수민 씨는 엄마 닮았나 봐. 라고 웃습니다. 하영이는 그 미소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전처럼 부모님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가까운 공원에 나갑니다. 태연 씨가 자전거를 타는 하영이를 뒤에서 밀어주고 수민 씨는 도시락을 준비해요. 잔디밭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회사 다닐 거야? 하영이가 물으면 태연 씨는 무슨 일 하든 열심히 하면 돼.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말고. 라고 답합니다. 수민 씨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여요. 엄마는 하영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부부 상담소에서 마지막 회기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두 분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이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셨죠? 라고 말해요. 태연 씨와 수민 씨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수민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보,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잘못해서 당신과 하영이 아프게 했어. 목소리가 살짝 떨려요. 태연 씨는 운전하며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미안해. 관심이 부족했어. 피곤하다고만 하고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수민 씨는 창밖을 보며 이어갑니다. 그때 나만 피해자 되면 억울해라고 말한 게 아직도 후회돼. 그 말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됐는데. 태연 씨는 손을 뻗어 수민 씨의 손을 잡아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우리가 함께 극복했잖아. 이제 더 단단해졌어. 수민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 믿어줘서, 다시 기회 줘서. 라고 속삭입니다. 태연 씨는 나도 고마워. 다시 시작하자고 용기 내줘서. 라고 답해요.
집에 도착하니 하영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상담 어땠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민 씨는 딸을 안아 올리며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가족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태연 씨는 두 사람을 끌어안아요. 사랑해. 그 한마디에 셋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작은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태연 씨는 주말 출장을 줄이고 가족 시간으로 바꿨어요. 수민 씨는 취미로 요가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도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해요. 친구 모임에서도 과거 잘못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고 지금을 즐기자. 라는 마음으로요. 어느 가을날 가족은 근교로 단풍 여행을 갔습니다. 산책로를 걷다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어요. 하영이가 치즈 하며 밝게 웃고 태연 씨와 수민 씨는 서로 어깨를 기대어 사진 속 세 사람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태연 씨는 속으로 생각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해. 수민 씨도 같은 마음입니다. 잃을 뻔한 걸 지켜서 감사해. 저녁이 되면 식탁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태연 씨는 회사 이야기를, 수민 씨는 요가 수업 이야기를, 하영이는 학교 친구 이야기를 해요.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태연 씨와 수민 씨는 방에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13년 결혼 생활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가족은 위기를 딛고 더 깊은 유대를 맺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용서와 노력으로 다시 붙일 수도 있어요. 태연 씨 가족처럼요. 하영이가 자랄 때쯤 이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올 거예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큰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 그때 서로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지. 하영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을 더 사랑할 테죠. 가족의 사랑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태연 씨 가족은 따뜻한 집안에서 평화로운 밤을 보냅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 가득합니다. 누구나 이런 따뜻함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행복은 계속될 거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낸 가정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